너무너무 엉망이었어요. 건물 관리가 완전 공사판 같아요. 그냥 벽만 터져 있고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물론 욕하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실전 이론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건물주의 관리 문제로 공실이 나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었는데요. 일단 건물주의 관리라고 하면 시설 관리, 그리고 임대 세입자 관리, 부동산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청소라고 친다면 마루 청소만 있거나 식탁 위 청소가 있거나 TV 청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전체잖아요. 바닥, 벽, 주방, 화장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임대 관리라고 하면 사실은 임대 관리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시설 관리, 청소 관리, 세입자의 임대 관리, 부동산들의 관리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건물 관리에 시설 관리가 제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설 관리라는 게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이라고 칠게요. 때가 탔어요. 청소를 대충 해요. 대충 하면 거기가 결국엔 찌든 때가 되고 향후엔 닦기 힘들어요. 그럼 안 닦여지면 더 강한 솔로 닦거나 하면 기스가 생기고 그 뒤에는 거기가 때가 더 잘 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결국엔 교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청소를 자주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상황. 전체적으로 건물이 좀 노후화된달까? 허름해진달까? 이렇게 돼버리면 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라고 생각하면 들어갈 때부터 왠지 모르게 뭔가 허름한 느낌, 기분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깨끗한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찜찜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 갈 때도 그런 거 느낀단 말이에요. 그 행주 지나가는 대로 물자국 그대로 남을 때 있죠. 그럴 때 티슈 꺼내서 닦잖아요. 별로 안 깔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행주로 닦는데 어디는 뽀송한 거로 닦아서 깨끗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거 별거 아닌데 앉으면서 약간 찜찜한 느낌 들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물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강남역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사신 분이 건물을 사고 1층이랑 지하 1층은 임대가 나갔는데 3, 4층이 임대 안 나간 지가 꽤 된 거예요. 위치가 좋은데 8개월인지 1년 정도 됐어요. 임대료도 들어보니까 안 나갈 임대료가 아닌데 왜 안 나갔을까 하고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너무너무 엉망이었어요. 건물 관리가. 원래 주거였다가 근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고, 그 전 건물주가 그 공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팔고 더 이상 추가 공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공사판 같아요. 그냥 벽만 터져 있고 마감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애초에 그걸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복도도 지하랑 1층 쓰는 분들이 거의 물건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올라가기도 참 좀 가면서부터 기분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거나 건물 수리를 많이 해봤던 세입자라면 이거 고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보고 이거 들어와야겠다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야. 이거 지저분하다, 일단은 이건 빼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폐가 같다. 뭔가 된 상황을 사람들이 원하지 되기 전의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청소랑 수리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소랑 수리 잘못됐다고 해서, 수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공실이 될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리 좀 된 거, 수리 좀 덜 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예민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나는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만 세입자로 드릴 거면 그대로 해놔도 돼요. 예민하던 예민하지 않던 그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면 깨끗하게 해놓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임대를 놓으면서 보면 어디가 유독 이거 한 2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가보면 여지없이 지저분해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신발로 다 밟고 다녔거나 이런 경우예요. 여지없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거 당연하지. 당연한데 내가 직접 가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도 가봐야 돼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부동산에서 와서 실제로 매물들을 보면서 자기 것처럼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웃은 이유는 건물에 임대를 놓으면서 이렇게 A4 용지에 다 청소돼 있으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라 이런 얘기들을 붙여놓거든요. 집 같은 경우, 집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건 안 붙여놓지만 그 종이를 밟고 다녀요.
그 종이에 신발 자국이 여지없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남의 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를 보고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물론 욕하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부동산에 임대 잘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가서 다시 붙여놓고, 왜냐하면 밟아놓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밟거든요. 다시 바꿔야 돼요. 적어도 임대가 제대로 나갈 때까지는요. 그 정도로 청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끼면 티가 나는 실리콘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힘들게 닦아놓으면 때 끼는 시간이 처음 새 거일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때가 껴요. 그럴 때는 그거 제거하고 새로 발라주는 게 또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새로 바르는 게 기술 잡으려면 이것도 다 인건비 들어가거든요. 출장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해요.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엄청나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울퉁불퉁해요. 뭐 손잡이가 조금 덜렁거리는 거.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는데 요게 한 4-5가지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허름하다. 갈 건 갈아주고 수리할 건 수리해줬냐에 따라서 그 집의 이미지, 부동산 건물의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오래된 건물 중에도 신주라고 하는데 금색 같은 걸로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건물 가면 이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거 반짝반짝하게 된 건물은요. 여기만 깨끗한 게 아니라 화장실 관리도 잘 돼 있고 건물 주변 관리도 다 잘 돼 있어요. 그런 건물은 위치만 괜찮다면 오래됐어도 임대가 잘 나가요. 근데 오래됐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러한 건물보다 임대가 덜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얘기예요. 그게 임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예를 써놨는데 아무리 깔끔해 보이는 사람도 손톱 밑에 때 껴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거 왠지 찜찜하고 그것만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건물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톱 밑에 낀 때가 이 사람의 이미지를 정하듯이 건물의 세세한 부분의 청소나 이런 것들이 건물의 이미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임대 관리 중에 세입자 민원 관리인데요. 뭐냐면 시끄럽다는 것부터 해서 뭐 다른 세입자와의 분쟁이기도 하고 주차 관리 때문에 뭐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다양해요. 가서 보면 정상일 때도 있거든요. 정상 범주 안에 있을 때도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정도는 뭐 감안해줘야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아니 뭐 건물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보다도 그 세입자와의 공감이에요. 이거 불편하시면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은 세입자도 어차피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돼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처는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뭐 담배를 핀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써서 붙이는 거 말고 제대로 판넬을 해가지고 붙인다던가 거기서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이 어느 건물인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의를 준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이분이 알아야 돼요. 세입자가 알아야 돼요.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하고 앞에 붙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와서 담배 필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렇게 피지 말라고 써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피지 마세요.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지는 본인이 그냥 그런 말 하기 힘든 성격이라면 그냥 참고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는데 저 사람들이 나쁜 거구나.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못하게 해야겠다. 내가 말하기 그러니까 난 그냥 좀 참고 창문 좀 덜 열면 되지. 이렇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설사 안 되더라도 그럼 뭐 내가 이해하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 관리에 있어서 세입자의 민원 관리는 그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내가 듣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틀어져요. 룰을 따진다거나 이런 쪽으로만 가버리면 세입자들은 거기서 살거나 그 사무실이나 상가에 있고 싶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이유 말고는. 그리고 나가면서도 어떻게든 건물에 해를 끼치려고 할 거예요.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죠. 네, 요건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좀 긴 내용인데 그거 중에 제가 연체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게 건물주의 상식은 이거잖아요. 임대 계약을 했고 보증금 월세 내기로 했고 월세 날짜 정해졌어요. 그럼 월세 날에 월세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세입자의 상식에선 어떨까요? 월세 날 월세 내는 거 당연할까요? 보편적으로 당연하죠. 계약을 한 거니까. 안 당연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걸 어기면 내가 곤란하다 내지는 이걸 어겼을 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어기잖아요. 그럼 그 뒤에도 자연스럽게 어겨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남자분들 예로 들면 이등병 생활은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1병 돼서 2등병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잘해주면 이 사람도 잘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병, 뭐 예를 들어서 1병이나 상병된 사람의 생각인데, 이제 들어온 2등병의 생각은 잘해준다고 느끼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잘해줘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하면은 선을 넘는 행동을 하죠. 그때 황당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잘해줬을 때는 선 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되더라고요. 룰만 제대로 지키면 그 잘해주는 건 그 뒤에 해도 어떤 게 룰인지 알고 나서 잘해주는 게 훨씬 더 서로의 관계에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관리를 잘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입자와 함께 와서 보기도 하고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복비를 받기도 해요. 근데 아주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하는 분을 푸대접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 집주인분이 뭐 다른 부동산 사람한테 시달려서 억울한 일을 당했건 뭐 손해를 받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사람에게 줘야 할 복비를 안 주거나 불친절하게 하거나, 이거 소문 금방 나요. 그래서 실제로 공실이 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손님들이랑 보다가 이거는 안 보여주는 건물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당장은 이 사람한테 복비를 내가 깎아가지고 뭐 득본 것 같지만 얼마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까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금액 득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뒤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모는 부동산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어쩌다 한번 그랬으면 소문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이건 100%다 주변에서 알아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4가지 임대 관리를 잘못해서 임대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청소랑 수리, 두 번째는 세입자 민원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연체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라면,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앞으로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